김대성 목사의 한국 교회사 이야기,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 목요일에 전해드리는 5분 컬럼 한국교회사 이야기 그 9번째 시간. 오늘은 양화진과 헤론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서울 합정동의 한강에서 가까운 곳에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역이라고 부르는 작은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의 옛 이름이 양화진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처음 그곳을 찾았을 때는 초등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 손에 이끌려서 고개를 숙여 들어갈 수 있는 허름한 문을 통과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 잔디밭에서 게임도 하고 도시락도 먹고 했었는데 반쯤은 방치되어진 묘지들을 기억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 다시 찾은 그곳은 여전히 넓지 않은 곳에 비좁은 듯 묘비들이 서 있었습니다. 1890년에 헤론이란 선교사가 묻히면서 처음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 일하던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묘가 하나 둘 그곳에 모이면서 외국인 묘지가 되었고, 선교사들의 삶이 그랬듯이 한국 딱 한쪽에 마지막 자리를 정하고 조용하게 그러나 선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1884년 뉴욕의 큰 병원에서 일하던 의사 존 헤론은 모교인 테네시 대학으로부터 의과대학 교수로 초청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미 북장로교회에서 한국으로 출발할 선교사가 되기로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갓 결혼한 그가 한국에 도착한 때는 같은 해 1884년 6월이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젊은 고종 황제가 다스리던 조선시대였습니다. 헤론은 의술을 통해 기독교의 진리와 사랑을 전하려 했습니다. 조선의 첫 서양 의료기관인 제중원의 원장이 되었던 그는 병원을 찾는 이들과 한양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진료하는 것은 물론이고 고종 황제의 시의가 되었습니다. 뛰어난 의술과 훌륭한 치료 결과로 칭송받던 헤론은 고종으로부터 정이품, 가선대부라는 벼슬도 받았다고 합니다. 전염병의 치료를 위해 서울과 부산을 오르내리기도 하고 농촌 지역을 방문하여 치료를 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치료하던 제중원을 정동에서 구리개로 지금의 을지로 이가 부근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왕진과 혼자서 감당해야 되는 업무 가운데서도 헤론 선교사는 사명을 위해서 뒤로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점은 업무가 과중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고국으로 보낸 편지에서 헤론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국을 떠날 때 제 건강과 체력은 누구보다 좋았는데 지난 3주간 동안은 걸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잠자리 들 때까지 잠시도 편히 쉴 틈이 없습니다. 근래에는 자다가도 자주 불려 나갔습니다. 뛰어난 의술로 인정받던 선교사 헤론은 1890년 무더운 여름의 한가운데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을 사명으로 알고 선교에 임했지만 그 책임감과 희생은 그의 젊음을 빼앗고 생명을 단축시켰습니다. 자신이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지쳐있던 가운데 치료와 왕진을 계속했고 이때 걸린 이지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결국 선교를 시작한 지 5년 만에 아내와 어린 2딸을 남기고 선교지 한국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료들은 사랑받던 의료 선교사 헤론을 선교부가 자리하던 곳에 장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의 선비들은 외국인을 왕도에 묻을 수 없다고 결사적으로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성 밖 먼 곳에 새롭게 허락을 받고 안장한 곳이 지금의 합정동이었습니다. 헤론의 묘가 첫 번째가 되어서 양화진 묘역은 외국인 선교사들과 가족들의 마지막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 있는 힘을 다할 때 우리는 헌신이라고 표현합니다. 헤론은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과학의 논리와 경제적 효율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을 던지는 헌신으로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고 사랑이 어떻게 열매맺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헌신의 뿌리를 두고 한국의 교회가 서고 신자들이 생겼습니다. 젊은 나이에 보여준 헤론 선교사의 헌신은 되새길수록 고맙고 스스로를 다시 다잡게 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랑 커뮤니티 교회를 담임하시고 매코믹 신학교 겸임 교수인 김대성 목사님의 한국 교회사 이야기, 소망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